산업과 보안경비 분야의 생산 도급업체로 도내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생산 도급업으로 한 해 매출 80억 원을 올리고 있는 이 회사의 젊은 CEO 김기범. 저희 대표님 우선 젊으셔갖고 또 이제 그 마인드나 이런 거 개방적이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배려나 직원들 배려 또 직원들의 가족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이 39. 그는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도내 16개 업체와 협력하는 생산도급 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에서 CEO가 되기까지 꿈을 이루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발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김기범 대표가 힘겨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생각의 전환. 젊은이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머피의 법칙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자신의 상황이 누구의 탓이 아닌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 말하는 김기범 대표.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으로 더 큰 꿈을 꾸고 합법적 생산도급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김기범 대표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김기범 대표의 사무실. 이곳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는 해도 정작 제조업체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그런 제조업체에게 김기범 대표의 회사는 꼭 필요한 협력업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실을 찾은 구직자. 그럼 기존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신 거죠? 대기업 생활하다가 퇴직해가지고 다 기재는 안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각 기업에 맞는 인력 수급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김기범 대표의 회사가 지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유는 철저한 인력 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퇴사자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왔던 사람들을 그냥 다 퇴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전, 2년 전 퇴사자 관리를 좀 해서 이분들이 또 어디에 다른 데 또 입사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아직 쉬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확인을 해서 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분장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소문. 직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는 그의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경력이 있고 자리가 잡힌 사람들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형편이 엄청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주급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또 그분들은 또 일적으로는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죠. 이토록 서로 도우며 쌓인 신뢰관계가 오늘날 김기범 대표가 3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날 면접을 본 구직자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또 자영업도 한 6, 7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직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식품 쪽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맞는 곳에 해가지고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채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직원 면접 후 또 다른 고객사를 방문하는 김기범 대표. 저희가 거래가 시작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소스, 그 다음에 드레싱,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가면 이제 닭발이라든가 이제 돼지 껍데기 같은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HMR 제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HMR 제품이란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을 말하는데요. 이 제조회사는
김기범 대표가 가장 최근에 거래를 하기 시작한 곳으로 직원들의 퇴사율과 위생교육, 그리고 안전교육 등이 잘 돼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각 라인마다 김기범 대표의 팀장급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보고된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보건증 같은 거는 다 신청하셨죠. 네. 안전교육이랑 우리 담당자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안 받고 그런 건 없잖아요. 안전교육은 다 받으셨죠. 예. 소량으로 포장되는 제품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주문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밥은 할 줄 알지만 반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해서 어머니가 해준 그런 이제 반찬 맛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요즘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추세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제조회사에서는 김기범 대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했을 때 정말 발벗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협력업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는 참 보기 드문데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범 대표가 이 제조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은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 쓰이는 소스류. 여기에서 원료를 이 배합기에다가 이제 놓고서 혼합을 한 다음에 이 1층으로, 지금 현장은 1층에 있거든요. 여기서 혼합된 게 이 파이프로 통해 가지고서 1층으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단계의 곳입니다.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 김기범 대표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입니다. 근데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에요. 이제 식품회사다 보니까는 이제 보시다시피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장화는 씻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교육 잘 하셔야 되고. 한 과장님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자체 점검과 함께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고객사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협의하는 김기범 대표. 좀 협의해서 현장 일부로 와서 또 이제 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좀 교육을 좀 시키고 좀 주의해 달라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왔습니다. 기계가 저희들이 쓰는 게 380 고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면 그거를 절대 손대지 마시고 일단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봐드리거든요.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안전사고라든가 저희가 고객사의 요구에 앞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출 신장에 일조하는 김기범 대표의 운영 능력은 고객사에서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필요한 인력 수급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직원들도 훌륭하시고 저희 직원들이랑도 잘 화합을 해서 지금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김기범 대표. 진천군청 내에 운영되고 있는 진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김기범 대표의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진천 읍내에 있는 이제 불법 투기라든가 이제 사건 사고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보다시피 출입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 보안과 경비업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김기범 대표. 김기범 대표는 서울대 시설관리 입찰에서 전국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내 업체에서는 최초로 1순위를 따내 서울대학교 시설 일부를 관리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청원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진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분산돼 왔던 방범과 어린이 보호,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찰 측에 정보 제공을 한 수사 자료만 해도 수백 건. 그 얼마 전에 그 진천 이제 초등학교 쪽에서 그 학생들이 그 새벽에 그 오락기 게임기를 파손해갖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경찰이 검거를 했고요. 또 그 진천 시내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술을 먹고 그 서로의 좀 다툼이 발생한 장면도 확인해서 이제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범 대표 회사 직원들은 진천 군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대표의 회사와 협력하는 업체만 해도 도내 16곳.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다 보니 그는 소외된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들어간데. 사무실에 가득한 상과 상패들. 그 가운데 김기범 대표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은 매출이나 성과 위주의 것들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소외된 계층들의 근로 안정을 위한 협약이나 나눔 경영으로 얻은 상패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선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ACIF라고 해서 그 이제 홍역 퇴치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첨부를 저희가 기증해서 받은 그 페이입니다. 그가 나눔 경영을 실천한 것은 헌혈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골수 이식 서약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2만 분의 1이라는 확률로 골수가 잃지 않은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이식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마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좀 끝내는 골수 이식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어린이재단과 결핵, 홍역 퇴치를 위해 기부를 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 자신이 힘겨웠던 삶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날 오후, 김기범 대표는 오랜만에 그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서 자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하던 곳이에요. 이쪽이. 저 누군지 아세요? 이곳에서 친구의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영석이 어머님 저 기범이.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몰라보네요. 개구적인. 엄청 개구졌지. 개구졌죠. 동네에서는 뭐 말도 못해 개구졌지. 우리 아들하고 그냥 내가 몰려다니며 뛰어다니고 극하고 놀았어요. 불장난하고, 그지? 예, 맞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은혜 아주머니도 한번 보고. 친구 어머님도 저는 김기범 율량동에 대표가 살아요. 어머님도 사회인으로서 율량동에 당당히 살고. 자리매김한 그래서 모습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예. 엄청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진짜 저기 쉽게 말하면은 개천에서 용났네. 이쪽으로 와 삼촌. 괜찮아요. 이곳이 김기범 대표가 어린 시절 살던 집. 저쪽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 전에 아버님이 여기를 설계를 하셔서 진 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변했네요. 저기가 그 형님 방이었고요. 2층. 여기가 제 방이었고 이쪽이 이제 그 부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냥 철없이 놀던 일들, 아버지와 행복했던 일들, 이게 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건데 아버지 이게 참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경매로 넘어가 이곳에서 나와야 했던 일들. 모두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힘겨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김기범 대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형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잤죠? 왔어? 왔어. 별일은 없고? 잘 되고 있어. 어떻게 잘 지내? 지금 가장이잖아. 김기범 대표가 어려운 시기 대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뭐, 일용직 일을 하며 등록금을 보태줬던 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데. 네, 그때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형님께서 뭐 한 번도 뭐 싫은 내세가 안 하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형제들한테는 뭐 최고로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또 성실히 수행하는 형님이고, 또 저한테는 또 뭐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제가 어려웠을 때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는데 뭐 지장 없고. 가장 힘들었을 때 서로 의지가 됐던 두 사람. 또 기회니까 괜찮아. 그러나 뭐 형은 동생에게 미안했던 일, 어머니께 죄송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동생이 이제 갑자기 군대를 갔는데 군대 면회를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이제 빚으로 남아 있고, 그 하루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래에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참 마음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변했다. 청주가 뭐 다 변하니까.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냈기에 누구보다 형제의 후에는 자신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라 말하는 두 사람. 형제는 남을 돕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보완을 하고 있었구나. 뭐 저와 동생이 힘들게 살 때는 남들한테 이제 도움을 뭐 청할 그런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또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랑스런 형제인으로 우뚝 선 김기범 대표. 지금은 청주 지역 74개 업체로 구성된 청주 경제인연합회의 사무차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선배 경제인들. 젊은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의 여러 선배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인생의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지금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많이 유심히 봐요. 어떻게 지금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분명히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있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챙기고 솔선수범하는 김기범 대표. 그가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친화력이 좋고 또 같이 어울림이 좋아서 그런지 또 회원들이 다 이뻐하고 젊은 친구를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안에 참 성실한 사람이고 또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엄청 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하고 싶고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힘들고 이제 기분이 안 좋아도 남을 항상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친구라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청년이 생산도급업체 CEO가 되기까지 그에게 부족함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만 하지 이 도전하기를 힘들어해요. 언제든지 행동 먼저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생산도급업체 CEO 김기범. 도전과 열정으로 더 큰 꿈을 만들어가는 그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